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저는 투잡해서 돈 갖다 바치는데, 아내는 4년 동안 전업주부로 생활하면서 살림도 제대로 안 하고, 배달의 넷플릭스에 맥북 구매까지 미치겠네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거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야. 이게 속 터지게 하는 고민 사연입니다. 이게 설거지론. 네, 설거지 사연이에요. 설거지는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사연입니다. 이분이 아마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토박인데 어린 나이 때 결혼을 했어요. 와이프하고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가 뭐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고 남자가 투잡해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그러면 남자가 이제 밖에 나가 돈을 벌면 여자가 그래 살림도 제대로 해야 될까? 살림도 안 하는 거, 살림도. 집에서 요리도 안 하고요. 빨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뭐 이거 주부가 아니라 폐인입니다, 폐인. 차라리 전업주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전업주부를 가장한 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왜냐하면 진짜 폐인이에요. 뭐 집에 와가지고 뭐 집안일도 안 하고 요리도 안 하고요. 그때 사연에서 나왔는데 맨날 배달시켜 먹어요. 햄버거나 아니면 이제 뭐 치킨 같은 거 먹어요. 아니 식비라도 아껴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만약에 집안일이라도 열심히 하면 괜찮아. 집안일이라도 열심히 하고 뭐 살림이라 아끼면 뭐 전업주부 부를 수 있는데 아니 이건 같은 전업주부 입장에서도 이런 얘기야. 전업주부가 아니잖아 여러분. 집에 와서 뭐 집안일 자체를 안 해요. 안 해. 요리도 할 줄 몰라. 그런 식으로 4년을 살아요. 4년을. 이 어떻게 죽습니까? 네. 거기다가 더 웃긴 건 뭐냐 하면 차라리 집에 있으면 돈이라도 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라도 아껴 쓰던가 자기가 돈을 밖에 나가 돈을 벌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더 웃긴 건 뭐냐 하면 혹시나 뭐 임신했으니까 아니면 아기가 있으니까 뭐 그러면 괜찮은데 자녀도 없어요. 4년 동안 애도 없어요. 출산도 안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 아무런 명분이 없는 거죠. 좀 나쁘게 말하면 잉여인간. 잉여인간 그 자체예요. 솔직히 저렇게 살면 좀 남편한테 좀 미안한 감정이 느낄 것 같아. 내가 집안이라도 잘할게. 아니면 우리 좀 열심히 해가지고 애라도 그걸 가져보자. 살림 좀 아낄게. 그런 마음 좀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없는 거예요. 좀 양심이 없는 거죠. 양심이.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돈도 아껴 쓰는 게 아니라 배달 음식 넷플릭스에 맥북. 맥북도 그때 제가 기억하기 280만원짜리 맥북을 구입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샤넬백까지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사연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맥북 280만원짜리 구매하고 샤넬백도 그때 250만원짜리인가 하나 사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시키면 피부과까지 갔다 왔대. 강남 피부과까지. 그러니까 이 맥북 플러스 샤넬백 플러스 강남 피부과까지 해서 도화 한 600만원. 남편은 낮에 일하고 저녁에도 이제 배달이 하거든요. 그분이 배달 일하면서 밤늦게 들어와요. 잠도 얼마 못 자. 그런데 쇠가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자기는 맥북에다 넷플릭스에 배달 음식에다가 샤넬백에다가 피부과까지 갔다 온 거예요. 이거 여러분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제 유튜브 재생 목록한 가보시면 설거지라고 있어요. 시리즈물.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부가 아니다. 솔직히 전업주부로 얘기할 수조차도 없다, 이거는. 아, 저렇게 살면 다른 전업주부 뭐가 되냐. 이 전업주부 망신이다. 이 여자도 감히 편들어줄 수 없는 그런 사연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사연자분한테 얘기했어요. 본인도 여자분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웃긴 게, 그러면 자식이라도 가지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별로 가지고 싶지도 않대요. 그때 사연자분한테 물어보니까. 별로 성욕도 없대요. 여자가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별로 뭐 관계를 가져가지고 자녀를 출산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분도 그렇고 아내분이 나이가 어렸어요. 어린 나이야. 20대고 남편보다 30 초반이 그러면 충분히 노력하면 애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4년 동안 애가 없다는 것도 신기하잖아요. 뭐 성기는 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은 난임이 있을 나이도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난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충분히 노력하면 가질 수 있는데 4년 동안 안 가졌다는 건 부부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객관적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별로 와이프하고 관계를 가지기 싫대요. 별로. 그때 내가 얘기 듣기로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자기 어떤 결혼 사연 있잖아요. 힘든 사연은 이제 사연 보내고 나서 그 이후로 안 왔어요. 이분이 안 오신 지가 1년이 됐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이분이 서울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와이프하고 이제 같이 사냐고 하니까 불쌍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 그거예요. 이렇게 살면 본인도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부부관계 완전히 깨진 것 같은데 저도 알고 있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사연자분도. 남자분도 얘기하는데 그러면 사실 이건 부부에서 의미가 없는데 서로 각자에게 가는 게 낫지 않냐고 조심스레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괜찮은데 얘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얘 너무 불쌍하잖아요. 왜 불쌍하냐고 하니까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이 여자분이 고아였던 걸 알고 있어요. 고아. 네, 이 여자분하고 이제 그러니까 아내분하고 사연자분하고 원래 알바 하다가 눈 맞았대요. 이제 알바 일하다가 이 여자분 같은 게 뭐 전공도 없고요. 뭐 고졸에다가 뭐 잘하는 게 없어요. 뭐 어떤 대학교 가가지고 전공을 뭔가 취급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자기가 잘하는 분야 같은 게 없어. 그래서 알바 하다가 이제 눈 맞아가지고 결혼까지 간 케이스예요. 연애 기간이 좀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만약에 내가 뭐 이혼해가지고 나는 괜찮은데 얘가 혼자 되면 살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없대요. 혼자래요. 혈혈단심. 형제도 없냐고 하니까 형제도 없대요. 그래서 내 아니면 나마저 없으면 얘는 힘들다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정 때문에 못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 좀 좋은 감정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연민의 감정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저렇게 자꾸 불쌍하다 냅두면 그 개가천선이 안 되잖아, 여러분. 문제는 그런 거예요. 문제는 그런 거예요. 나같이 뭔가 좀 대단한 게 없는 사람을 그래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아내로서 해주면 고마움을 좀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도 나 같은 사람 그래도 책임지고 어떻게 먹여 살려고 열심히 하네. 그래도 나도 여자로서 결혼했으니까 우리 2세를 가지고 열심히 하든가 아니면 집안 살림이나 좀 거들던가 생활비를 아끼고 좀 쓸데없는 거 쓰지 말자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자기가 이제 편하게 놀고 먹고 하다 보니까 좀 뭐라고 그러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 자체를 뭔가 망각해버린. 자기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마저 완전히 이제 까먹어버린 그런 현상입니다. 이런 결혼을 하신 케이스가 은근히 있을 거예요, 남자분들 중에. 근데 이렇게 결혼하면요, 앞으로 이거는 이혼으로 갈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 사례가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이렇게 가면 남자들 이제 안 참을 겁니다. 안 참아요. 아마 이런 사례까지 가버리면, 그런 경우 있거든요, 여자분들이. 결혼해가지고 눌러 앉아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스탑 넣을 거죠. 스탑 넣고 가는 순간 이제 이혼 박아버릴 거예요, 이제, 남자들이. 그래서 앞으로 조이혼율이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통령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스탑 넣을 코너 아니야. 쉽게 말해서. 이 사연자분도 이렇게 일 안 하고 이렇게 나한테, 연명할 거라 어떻게 알았겠어요. 내가 봤을 때 스탑 넣을 코너 나오는 이상 남자들은 안 참을 거야, 이제. 왜냐하면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남자들 명심하세요. 와이프가 본인보다 돈 관리 엄청 잘하지 않는 이상 월급 통장, 돈 관리는 반드시 본인이 하세요. 와이프가 필요한 것이나 돈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만 확실히 확인 후 돈 주거나 물건 사주면 됩니다. 근데 이 말이 맞아요. 이 말이 맞는데 이 말대로 하면 여자분들은 돈 관리 자기들이 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걸 객관적으로 얘기하면요. 결혼할 때 여자분들이 남자 돈 자기가 관리하겠다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객관적으로 여자분들이 돈 관리 못하는 게 이제 증명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 테이블에 앉았을 경우에 여자들이 모인 돈이 없잖아. 그 말이 뭐겠어요? 자기들이 돈 관리 못한다는 객관적 증거예요.
솔직히 여자분들 좀 부끄러운 행동이 뭐냐면 자기들이 돈 관리를 처녀시절에 관리를 못했는데 결혼하니까 자기 관리하겠다는 거잖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기들이 객관적으로 관리를 못한다는 게 이미 객관적이 되게 증명이 됐잖아요. 증명이 됐는데 결혼하니까 내가 관리하겠대. 관리를 못하는데. 원래 관리를 못했는데 결혼하면 관리를 잘합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여러분 돈 관리하는 습관이나 기본적인 개념은요 평소의 생활 습관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굳이 내가 가정을 형성했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흥청만점 썼던 사람은요 계속 흥청만점 쓰고요. 저축을 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저축을 안 합니다. 돈 관리는 게 엄청 중요해요. 여자분들이 만약에 결혼시장에서 나이가 찼는데 모은 돈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돈 관리 못하는 겁니다. 돈 관리 못하는데 야 결혼하면 돈 관리하겠다. 굉장히 엉뚱한 말이죠. 여자분도 앞으로 있잖아요.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어. 내가 나이가 찼는데 이제 결혼하려고 만자는데 뭐 그 나이 때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근데 돈 관리하겠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그 남자는 님하고 결혼까지 안 갈 거예요. 안 갈 겁니다. 이게 앞으로 저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결혼의 어떤 앞길을 막는 자충수가 될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앞으로 남자들이 여자분한테 경제권을 안 줄 겁니다. 참 웃긴 게 그런 거야. 여자분들 좀 너무하지 않나? 솔직히 말해서. 자신들이 경제관념 자체가 잘 없는데 경제관념이 있었으면 반만 결혼했겠지. 아니면 돈을 좀 모아왔다거나. 근데 돈을 모아오지도 않고 남자한테 이것저것 요거잖아. 그 자체가 경제관념이 없는 거잖아요. 경제관념이 없는데 경제권을 달라고 하는 게 무슨 시보입니까 그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특히 남자분들 잘 들어요. 연애나 결혼 단계에서 여자가 객관적으로 그 나이 때 모은 돈이 없으면 그 사람은 돈 관리를 못한다는 겁니다. 못한다거나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경제권을 준다는 거는 그냥 원만한 결혼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냥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격이에요.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자신들이 결혼했을 때 자신들이 모아놓은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돈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경제권은 달라. 그걸 얘기했을 경우 옛날에는 그걸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안 받아줍니다. 그거 막 얘기하는 순간 아, 이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노린수가 분명하네. 아니 그럼 지금 왜 돈이 없어? 자기가 돈 관리 못해서 이거밖에 없는 건데 결혼하고 나서 경제권을 달라. 그럼 집안 박살 나겠네. 가뜩이나 하고 다니는 것도 많은데. 여러분 처녀시절에 명필백을 썼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명필백을 안 가질까? 가지겠죠? 돈 관리 개념이라는 게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안 바뀝니다, 여러분. 남자는 여자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모았다는 거, 저축을 했다는 거는 이 사람은 경제 개념이 있고 돈 관리 잘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이가 먹을수록 모아놓은 돈이 없다는 건 객관적으로 돈 관리 못하고 경제 개념이 없다는 거야. 경제 개념도 없고 돈 관리도 못하는데 경제권을 달라. 어불성설이죠. 이거 얘기하면 내가 봤을 때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결혼까지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거야. 앞으로 여자분들이 경제권을 얘기할 때 내가 경제권을 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조건과 어떤 자격이 되는지를 남자한테 증명해야 돼요. 증명하지 못하면 그 말 한마디 했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 본인의 결혼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결혼식 와가지고 경제권 달라 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이제 결혼 못하게 되는 자충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앞으로 함부로 하시면 안 될 겁니다.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다. 그럼 경제권을 달라고 얘기하면 안 돼. 공동명의도 얘기하면 안 돼요. 이 둘 다 얘기하는 순간 아, 이 사람은 속물이구나. 나하고 왜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하면서 남자들이 이제 찰 겁니다. 그러니까 좀 바뀌었다는 거 아셔야 될 거예요. 결혼시장에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옛날 마인드대로 돈은 여자가 관리해야지 그런 마인드로 오잖아요. 그러면 캔슬 많이 될 겁니다. 꼭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